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멈추지마 이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뭔가 좀 한 것 없이 지나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현타가 좀 왔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뭐라도 좀 찍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콘텐츠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바로 숏무비를 혼자서 촬영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에 이제 2편을 만들고 벌써 1월에 한 편 만들어서 3편을 이제 총 제작하였는데, 실제 온라인에 있는 재밌는 이제 사연들이나 감동적인 사연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상화해서 영화처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썰무비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소품 준비부터 이제 촬영 편집까지 제가 모두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망설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진짜 이번에는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해보고 판단하자 라고 해서 한 편을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그 뒤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총 3편까지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만들고 나니까 혼자서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저처럼 이제 혼자서 영상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특히 스토리텔링 관련된 이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장비의 중요성입니다. 카메라 촬영 쪽에서는 이제 장비에 너무 욕심내다 보면은 장비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촬영 중에 안정성, 신속성, 퀄리티를 위해서는 카메라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혼자서 이제 촬영을 준비하고 뭐 세팅하고 촬영할 때에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가지고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모든 것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4K 같은 화질이 좋은 영상을 찍을 때 발열이 너무 심해 가지고 중간에 찍다가 꺼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식혀야지만 이제 돌아간다든지, 그러면은 좀 촬영이 많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촬영본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어두운 환경에서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촬영본을 쓸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큼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좀 안정적인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은 세팅하거나 진행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적으로 또 마음이 편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장소 대관 시간도 길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또 올라가는 거죠. 제가 큰맘 먹고 FX3를 구매한 것도 메모리 카드 2개를 넣어서 이제 동시에 녹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8비트 촬영이 아닌 10비트 촬영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색 정보를 이렇게 많이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에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10비트, 8비트 보정 후 비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차이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 원본을 어둡게 찍고 밝게 보정하였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을 촬영했을 때 노이즈 억제력이 좋고, 기본적인 사항만 어느 정도 맞춰서 찍으면은 보정할 때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만큼 든든한 건 없거든요. 특히 조명 같은 것을 칠 시간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촬영이기 때문에 신속함과 기동성을 위해서 GM2470 렌즈를 사용을 하는데요. 폭넓은 화각과 이제 초점 성능이 좋다고 유명해서 안심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초점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점만 잡아주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혼자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LCD에 터치를 해서 초점을 잡고 그 결과물을 이제 필드 모니터, 더 큰 모니터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소니가 역시 자동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비에 투자하시려면 카메라와 렌즈는 먼저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필드 모니터도 정말 중요한데요. LCD 모니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는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드 모니터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필드 모니터도
다 그 다음으로 구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편의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드 모니터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제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LCD로만 이제 초점을 확인했는데, LCD 상으로는 초점이 맞아 보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초점이 미세하게 나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드 모니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자서 촬영을 하거나 할 때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이크인데요. 아무리 영상을 잘 찍어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너무 노이즈가 심하면은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관련된 영상에는 마이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느낀 게 정말 비싼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영화에서 많이 쓰는 제나이저 416 마이크랑 코미카 마이크를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코미카는 이제 카메라에 이제 거치만 해놓고 사용을 하였고, 제나이저 같은 경우는 분폴대로 C 스탠드로 수음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이 코미카 샷건 마이크가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오디오 수음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코미카에 녹음된 파일을 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막 6배 정도 나는데 요즘에 샷건 마이크가 다른 회사에서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도 정말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유튜브에 올릴 정도는 잘 수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 비싼 마이크를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은 카메라, 렌즈, 필드 모니터, 마이크,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뭐 다른 것보다도 안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삼각대 같은 경우도 그 카메라 중량을 이길 정도의 삼각대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 아니고 뭐 2, 30만 원 정도도 충분히 쓸만한 중량을 생각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조명은 진짜 정말 뭐 너무 어둡고 사람이 안 보인다 정도 아니면은 카메라에 좀 투자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후반 작업에서 보정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 물론 이제 많이 쓰면 좋지만 조명을 또 세팅하고 이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조명 하나 정도 가지고 가시고, 두 번째는 로케는 한 군데가 적당하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썰무비에서 영상을 찍은 게 편의점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편의점 안에서만 로케가 있어서 로케가 한 군데인 거죠. 그래서 좀 촬영하기 그래도 혼자서 할 만했는데, 크리스마스 썰 같은 경우에는 로케가 이제 3군데, 4군데였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을 먼저 촬영하고 나니까 그때도 정말 정신없고 좀 힘들었는데, 3군데면은 좀 무리지 않을까 라고 싶어서 현장에서 지원해 주실 분을 섭외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당일에 물건을 막 놓고 오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세팅하는데 정신없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한 분을 섭외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특히나 이제 서로 거리가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2군데 이상 로케를 보실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개 이상부터는 좀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하루 만에 촬영이 아니라 이틀에 나눠서 뭐 하루에 1개 로켓씩 한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루에 2, 3개 로케를 가서 이제 세팅하고 촬영하고 이런 것은 뭔가 좀 사고가 생길 위험이 많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로케 같은 경우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달라고 해서 미리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야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서 로드뷰가 다 있잖아요, 거리뷰. 그걸로 미리 보면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케의 공간이나 위치를 보시고서 콘티를 작성할 때도 어느 쪽에 좀 카메라를 위치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 구도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도 현장에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날씨가 안 좋다든지 로켓 장소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이게 미리 이제 A안 B안 로켓을 이제 생각해두고 가시면은 금방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림 콘티는 꼭 만들자입니다. 제가 찍은 3개의 영상은 모두 한 4~5시간 1일 1회차로 촬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담아야 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신속하게 촬영 준비를 하고 무엇을 찍어야 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티를 작성하면서 어떤 컷이 필요한지, 그리고 불필요한 컷은 무엇인지 판단을 하였는데요. 꼭 전문가처럼 미술 작가처럼 이렇게 콘티 작가처럼 그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졸라맨으로 그려도 되니까 그렇게 그리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카메라 위치 같은 것도 미리 적어 놓으시면은 훨씬 현장에서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굿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노트북하고도 연동이 돼서 그 아이패드의 그 펜슬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촬영이 끝난 거는 바로바로 이제 아이패드를 통해서 X자 표시를 치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그림 콘티로 미리 어떤 컷을 찍을지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현장에서 또 모든 컷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컷은 또 빼야 되고 또 다른 컷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그래도 콘티를 작성하고 가셨다면은 어떤 것을 빼야 할지, 어떤 것은 또 묶어서 찍어도 되는지 이런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그림 콘티를 준비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그 콘티를 작성하고 나서 전날까지도 정말 시험 준비를 하듯이 복습하면서 그림 콘티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콘티를 보면서 이 장소에서는 카메라를 이렇게 놔야겠다,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한번 그려보고, 네 번째는 배우분들 지원 영상은 링크로 받자입니다. 저는 그 섭외를 할 때 연기 영상을 주로 보기 때문에 공고에다가 연기 영상을 꼭 보내달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파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한 개당 몇백 메가, 1기가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다 다운받고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좀 규모가 크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조 감독분이 그 영상 파일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편집을 해서 이제 감독님한테 보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용으로 영상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요즘에 다 유튜브를 하시니까 유튜브 링크로 보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의 99%는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촬영 이제 섭외를 하면은 보통 배우분들이 한 300~400명 정도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려면은 링크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 정도 스케줄 잡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섭외 공고 올리실 때는 연기 영상은 링크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자입니다. 왜 무료가 아니라 유료냐 라고 하면은, 이미 그 무료 프로그램이나 활용법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용을 했는데, 단점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좀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회인 작업자로서 에너지 소모도 좀 줄이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서 평생 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데요. 더구나 이제 자주 영상을 만들 계획이라면은 유료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3~4시간 작업할 것을 1시간 정도로 줄여준다고 하면은 쓸수록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요즘에는 AI 기술이다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디오 노이즈 같은 것도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준다거나 색감 보정이든 합성이든 이런 것들이 정말 기술이 좋아졌더라고요. 갈수록 이제 혼자서도 꼭 외주를 맡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료 그 프로그램을 이번에 촬영하면서 좀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유료 오디오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을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3개 영상 다
활용을 했는데, 슈퍼톤 클리어라는 AI 기술 기반 오디오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야외든 실내이든 좀 시끄러운 곳, 일상 소음이 있는 곳에서 찍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 제거가 거의 필수인데, 이 슈퍼톤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플러그인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다음에 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편의점 영상 같은 경우에 배우분 목소리랑 소음이 같이 섞여 들어간 게 있거든요. 얘네는 내가 교육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뭔가 보정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얘네는 내가 교육 한번 해야겠다. 얘네는 내가 교육 한번 해야겠다. 백색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에서 디노이즈 기능으로 충분히 노이즈 제거 가능한데, 이렇게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소음이 다른 목소리랑 이제 겹쳤을 경우에는 이 클리어 프로그램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막 100% 모든 경우에 제거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썰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 놀이터 야외에서 찍은 게 있는데, 그때 마침 중장비로 막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장비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정말 현장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정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슈퍼톤 클리어로 보정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장비 차량들 공사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한번 거기 민규가 지금 대사 쳐볼까? 맨 처음에 한번 거기 민규가 지금 대사 쳐볼까?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혹시 그 놀이터 장면에서 좀 무슨 소음 같은 거 안 들렸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거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정도까지는 뭐 힘들 수 있지만 유튜브 기준으로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조금 가격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출시 전 베타 때는 뭐 5만 원 이하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쓰지는 않았는데 영상 보정, 색감 보정 이런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라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페이스 리파인먼트라는 플러그인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AI 분석 기술로 피부 보정이나 얼굴 보정 그런 걸 해주는 플러그인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 분석한 다음 원하는 정도의 보정을 선택하고 나면 얼굴이 움직여도 그 보정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를 유료로 구입하면은 들어가 있는 효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피부 보정이나 톤 보정 하는 데는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너무 사실적인 피부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출할 때 뭔가 좀 청순한 이미지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뭔가 너무 좀 사실적인 느낌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다, 메이크업이 잘 안 됐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료로 피부 보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 유료 프로그램 하고 좀 퀄리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3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 중고로 이제 라이센스 키를 사면은 한 3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2대까지 라이센스 키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I 성우 사이트인 타입캐스트로 사연글 읽는 오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싸구려 장난감 받은 썰. 나 초딩 때 엄마가 다단계 사기 당해서 빚 수억 생겼었음. 그리고 배경음악은 원래 아트리스트를 구독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영상에 꼭 필요한 배경음악이 모션 어레이에 있어서 모션 어레이를 새로 구독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숏무비를 촬영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점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쓸 수 있는 장벽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정말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 하고 싶은 이야기나 촬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봐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걸 고쳐 나가야 할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영상 작업을 하실 생각이라면은 꽤 괜찮은 카메라 한 대 정도는 돈을 모아가지고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적어도 렌즈 카메라, 핸드폰 말고 렌즈 카메라로 연습을 해보시고 촬영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렌탈샵에서 또 빌릴 수가 있거든요, 저렴하게. 당일이나 전날에 렌탈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영상, 영화 제작 관련돼서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메라를 멈추지 마, 이감이었습니다.